이번 사례는 제가 부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안타깝고도 정말 끈질긴 악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가 뭐냐? 상간 소송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2차 상간 소송 되나요? 아이고. 입니다. 이거 또 만난 거예요? 남편과 내연녀가? 네,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꽁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운 남편. 저는 상간 소송하면 그 여자를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상간녀가 또 심지어 더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야, 소송하느라 힘들었지. 위자료 2천만 원 나 대신 내줘서 너무 고마워. 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대출 받은 거야. 그랬어? 응? 집사람은 모르니까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뭘 몰라 비밀 몰라 나 다 들었어. 니들 상간 소송까지 또 만나? 제발 좀 떨어져라. 제발 좀 플리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진정하고 말이야.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봐. 내 말을 좀 들어. 아니, 됐어. 자기야, 이제 그만 좀 해. 아니, 우리 이제 꿀릴 거 없잖아. 아줌마, 같은 죄로 2번 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공부 좀 하세요. 모르세요? 뭐? 가던 길 가세요. 구질구질하게 그만 좀 매달리고. 진짜. 너희 집딸인지 이쁘긴 한데 말은 어쩜 저렇게 또 잘해. 뭐 구질구질? 너 사람 열받게 하는 학원 다니니? 그래, 내가 구질구질한 게 뭔지 내가 똑바로 보여줄 테니까 그리 알아. 한 번의 소송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아직도 남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상간녀 때문에 괴롭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겨워. 어떡해. 아니 이제 남편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말을 못 하고 이제 그랬어요. 네. 민망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살 아이를 키우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전화번호 목록을 보니까 이대리라는 사람하고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리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남편과 3년간 만나온 내연녀 C씨였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살펴봤더니 2사람이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호텔 이용 내역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혼을 하자니 아이도 있고 해서 이혼 대신에 상간 소송을 택하게 됐고 이걸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네. 이 반성한 것처럼 보였던 남편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5개월 만에 수상한 행적이 또 발견됩니다. 또다시 누군가와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르는 문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짜 아내는 따로 있는데 누구한테 여보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그럼 설마 소송 끝났다고 해서 또 내연녀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안타까운 비극이 또 시작이 된 건데 아내 짐작대로 바로 그 사람은 내연녀였고요. 이 남편이 내연녀 C씨를 소송 직후로부터 5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내연녀도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른 건 장난이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소용이 없어지자 그래 나 다시 만난다. 너 어쩔래? 아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이렇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막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데 2차 전쟁 이거 들어가야죠. 아니 점 근데 찍어야지, 점 찍어. 이거 안 돼요. 네, 점 찍고 다시. 1차 소송을 해서 2천만 원 뭐 위자료를 받았다잖아요. 네. 근데 이게 5개월도 안 됐는데 이거 또 소송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판 단계에서 위자료 판결이 뭐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내가 또 만약에 바람을 피는 거를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무조건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영원히 하실 수 있는 몇 거예요. 번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말이죠. 와. 그리고 그 아까 이 내연녀가 같은 죄로 2번 벌할 수 없다. 뭐 일사부재리도 몰라. 막 뭐 공부 안 했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같은 죄로 처벌을 다시금 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이거는 위자료. 즉 돈을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돈으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사부재리 이거는 공부를 이분이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차 소송 때 뭐 2천만 원이 위자료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괘씸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천만 원이 아니라 설사 5개월만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뭐 한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괘씸죄가 추가. 네. 또 그랬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이네요. 2차 소송 위자료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2차 소송이랑 1차 소송의 다른 점도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1차보다 2차에서 입증이 좀 더 쉬워지겠죠. 우리가 상간행위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만났다. 왜냐하면 모르고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알고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외도, 불륜행위가 결국에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아내에게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주었다. 이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간소송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저 유부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1차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만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소송 제기하면은 아니 남편 있는 줄 알고 아내 있는 줄 알고 이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알고 만난 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더 이상 그 판결문 하나로 이미 입증이 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만 판결이 난 이후에 부정행위로 또다시 고통을 줬다는 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꼭 잘 모으셔야 됩니다. 증거 너무 명백하잖아. 여보, 자기야 이런 문자도 있었죠. 그다음에 상간녀도 자백을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명백한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청구하는 그 명목이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은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 바람을 피는데 여보, 자기 이 하나의 증거만 있는 경우와 네. 제가 100명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을 때 그 100명으로부터 얻어진 그 증거. 이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제 근데요? 배우자가 봤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다고 볼까요? 100명이죠. 당연히 100명이겠죠.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여보 자기 이런 말뿐만 아니라 사진, 뭐 숙박, 뭐 결제 내역, 뭐 선물들, 네. 뭐 그리고 뭐 월세를 만약에 지원해줬다라고 하면 그런 내역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의 어떤 상세한 정황들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부가 봤을 때는 증거가 많으면. 이 배우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그렇죠.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이제 인정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2차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승소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네. 그래서 이번에 아내가 2차 상간 소송도 승소를 했고 이번에는 처음 2천만 원 받았죠. 네. 이번 위자료로 3,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네. 그게 뭐냐면 2차 소송을 한 다음에 이 부부는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부가 아니라 이 상간녀랑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네. 문제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어머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간의 별거가 10년간 지속이 됐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뭐냐. 내연녀 씨가 이 남편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 6개월 전부터 살림까지 차리고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참. 이게 막장이네, 완전. 10년 만에 또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3차 소송, 뭐 상간 소송 뭐 3차, 4차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3차 소송을 또 해야겠네요. 무조건 아내도- 해야죠. 네, 아내도 고민 끝에 3차 상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번에는요. 아내가 패소를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아니 같이 살림까지 차렸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살림 차려서 있다고. 그런 거야? 살림 차려서 그런가? 왜 패소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별거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간 소송으로 인해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 상간 소송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죠? 상간 행위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다. 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위자료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이미 보고 2차 있었으니까. 소송까지의 이 상간 행위로 이 부부 사이는 이미 파탄이 나서 그냥 뭐 적당히 왕래하는 정도도 아니고 남편이 가출해서 무려 10년간이나 별거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부 사이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
발생한 상관행위로 이 부부의 사이가 파탄났다는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하.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상간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 2위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파탄난 게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상간녀도 그 사실을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부 사이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재판부가 봤고 그 이후에 아내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파탄이 나서 서로 같이 살지 않고 별거하고 있던 부부라면 상간 소송을 할 때 패소할 수도 있다. 있다. 오, 이것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이 결과를 보고 옳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봐 전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이 10년 전 그리고 10년 이후에 계속 외도 행위를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분은 이혼을 청구해서 인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게 파탄주의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죠. 네. 그 별거가 10년간이나 이제 계속이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부 관계가 끝이 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뭐 배려가 충분히 10년 동안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이혼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네. 나는 더 이상은 진짜 이 혼인을 전혀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복수심에 의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의 이혼 청구 안 받아줘 라는 또 이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좀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희석된 거예요. 그 유책 자체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이 돼서 좀 이혼 청구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두실 때 보니까 10년치 두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그 10년 동안 네. 별거하고 있고 안 살았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10년간 별거지 이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였다는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니, 이제 따로 살았어요. 혼인의 실질을 따졌을 때 법률상 뭐 부부인 건 맞죠. 근데 10년간 생사를 몰라요. 아,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나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네. 유책을 10년 전에 하긴 했지만 이혼할래라고 하면 유책 배우자로서 안 돼.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아니 뭘 두실 때 10년이 중요하다는 항상 10년이야. 그러니까.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